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컨설팅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교통사고는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럴 때 운전자가 꼭 알아두고 있어야 할 교통사고 합의 요령을 잘 모르고 계신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머니컨설팅 시간에는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교통사고 합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다가 문의사항 생기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69번이고요. 문자는 무료인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궁금한 점,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열심으로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와 함께 답답함 풀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립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오늘 머니스토리는 장동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장동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합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상해 개념, 그리고 채권 양도 통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아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 합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합의를 잘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전화 문의가 많이 오곤 하는데, 오늘은 그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 약관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기준, 즉 약관 규정과 법원 확정 판결 받은 금액을 동시에 보험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험금 지급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합의금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많이 알고 보험사에 따지면 합의금을 많이 주고, 잘 모르거나 착한 사람들은 합의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약관하고 법원 판결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는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망 유자료의 경우 약관에서는 20세에서 60세인 분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 유자료를 4,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1억 원을 지급합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자 공제에 대해서 약관에서는 라이프니치 계수라고 해서 이자 공제를 복리로 하고, 법원에서는 호프만 계수라고 해서 단리로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야 복리로 받는 게 유리하겠지만, 이자를 공제할 때는 단리로 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수협손해 일실 수입에 대해서도 약관에서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급여 미지급 확인서를 통해서 수협손해액을 인정을 하고,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치료기간 전 기간에 수협손해액을 인정을 합니다. 설령 공무원이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고 월 급여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수협손해액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비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약관에서는 사지마비거나 식물인간 상태일 때만 간병비를 인정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주치 소견만 있으면 간병비를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약관 규정과 법원 판결 금액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뢰인들은, 우리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소송을 가야지 이와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특인이라고 해서 특별 승인의 준말입니다. 자, 소송을 가지 않는 대신 법원 예상 판결 금액으로 합의금을 지급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중상해나 사망사고처럼 합의금이 큰 경우는 반드시 특인으로 합의를 요청하셔야 되고, 특인으로 합의를 요청하시게 되면 보통 예상 법원 판결 금액의 80%에서 9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왕증과 과실이 많은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는 건강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건강보험법의 급여 제한 사유를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11대 중과실 사고가 되겠고요. 산재나 공무원 연금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경우, 그리고 배상 책임을 지는 제3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이와 같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중복 보상이 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싸우다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처리가 안 되고 일반으로 처리를 하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제3자로부터 배상을 받는 경우 이 조항 때문에 권보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치료비 전액에 대해서 과실상계나 또는 기왕증 공제를 하게 되어 있는 반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 치료비를 공단과 본인 부담금으로 분리를 하고, 보통 본인 부담금은 전체 치료비의 40% 정도 내외로 결정이 됩니다. 즉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과실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고 과실이 50%인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이 발생하지만, 이를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금 40%인 40만 원에 과실 50%를 적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치료비가 큰 경우는 더 큰 차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합의를 하게 될 때 합의서에 보면 향후 민형사상 소송이나 또는 민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권리 포기 조항이 있습니다. 즉, 한 번 합의를 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합의를 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자,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 보험회사의 지불 보증이 중단된 때 또는 치료가 중단된 때로부터 3년 안에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보험회사 직원들이 병원에 환자가 입원했을 경우 퇴원 전에 합의를 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합의를 하게 되면 추가 합의가 어렵습니다. 물론 수발 손해의 개념이 있어서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기는 하긴 하지만 이는 분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잘 보려면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이 후유증 여부까지 판단을 한 상태에서 합의를 보셔야지 합의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통사고 후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을 받거나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골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자, 이 엑스레이 검사에서 골절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부분은 전치 2, 3주의 염자 진단을 내려줍니다. 이 염자는 우리말로 삐었다는 내용인데, 자, 이 염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방사통, 즉 저림 증상들, 팔이 저리거나 다리가 저리는 증상들이 있을 때는 이 CT나 MRI 등 정밀 검사를 받게 되면 추간판 탈출증, 속칭 디스크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디스크는 퇴행성 병변이긴 하지만
사고 때문에 악화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추가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염자와 디스크는 합의금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보통 합의를 진행할 때 전치 진단 주수당 50만 원 또는 70만 원씩 합의금을 산정하곤 하는데 합의금 산정은 전치 진단 주수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치료받은 기간이 얼마인지 치료 기간이 중요하지 진단 주수로는 합의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의무 기록이나 영상 자료를 먼저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은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을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이 자료를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환자는 아직 치료받고 있는데 벌써부터 합의금을 산정해놓고 그 산정된 금액 내에서 합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요구할 때는 합의 시에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복보상, 즉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한 가지 보험으로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보험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장애평가표를 보게 되면 산재 같은 경우는 장애 분류를 1급에서 14급으로 분류를 하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맥브라이드 방식이라고 해서 노동 능력 상실률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동일한 상해, 부상에 대해서 장애가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디가 유리한지는 장애평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은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보증이 먼저 되다 보니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자동차 보험이 유리한지 산재 보험이 유리한지 판단해서 산재 보험이 유리하면 산재 보험으로 바꿔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어디가 유리하다 결정을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과실이 많은 경우는 산재 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치료비조차도 과실 상계를 하지만 산재 보험 같은 경우는 무과실 원칙으로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전액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비교를 해서 산재 보험이 유리해서 산재를 선택했다고 하면 자동차 보험사의 위자료만큼은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두 가지가 동시에 보상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자료는 산재에서는 보상 항목에 위자료 항목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사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중복 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로 위자료만큼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입원 치료를 한 경우와 통원 치료를 한 경우 합의금이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간 입원 치료한 환자와 25일간, 즉 한 달 동안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월 급여가 300만 원인 분인데 3일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휴업 손해액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월 급여가 300만 원인 사람, 즉 30일로 나누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 되게 되는데 이 휴업 손해액은 전체 소득의 80%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8만 원씩 3일간, 그래서 24만 원이 지급이 되겠고요. 25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휴업손해액이 인정이 안 되고 통원치료 1회당 기타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8,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 8,000원 곱하기 25일 해서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한 달 통원치료 받은 사람이 더 크게 다친 것 같고
합의금이 많아야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목 잡고 병원에 입원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아마도 조만간에 이와 같은 약관은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합의금을 많이 받자고, 즉 경미한 사고인데 병원에 오래 입원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심평원에서 입원의 적정성 여부도 판단을 하고, 최근에 마디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즉 경미한 사고인데 꾀병으로, 속칭 나이롱 환자 같은 경우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보험 합의 유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가 끝난 다음 후유증이나 후유장애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천천히 합의를 하시는 게 좋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